지난 시간에 이제 조금 이제 성공 사례를 좀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실패 사례인데, 이제 실패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실패하지 않으면 좋겠고, 그럼 그런 사건에서는, 사례에서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1페이지에 봅니다. 1페이지 2번 봅니다. 2번을 보시면은, 자, 이분 강창희 소장님이신데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이 수급자가 65세 이상 700만 명 중에서 38%다. 자, 그런데 50만원 미만이 78%, 100만원 이상이 3.2%다. 얼마 안 되죠, 그죠? 참, 이 빈곤한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두 부부가 합치면은 거의 뭐 200만 이상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0만 이상이 3점 몇 프로 국민이 나오니까 상당히 참 여러분들이, 연금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지금부터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제할 때 하죠. 500만원, 1인당 500만원 연금을 빨리 수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0세 인생은 꿈이 아니다. 오른쪽 보니까, 그죠? 연령대별 이 100세 도달 가능성이, 밑에 58년 개띠가 43%, 여성이 48%다. 고려대 박유성 교수, 김성용 연구원 하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50대라 그러면 58개띠, 58개띠 60대 조금 초반이다, 그죠? 초반자 들어왔는데, 이분들이 지금 43%, 48%가 97세를 돌파한대요.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려대 박유성 통계학과 교수가 말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고 팔고 좀 남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금 500만원 요거를 빨리 만들어 놓아야 여러분들 노후가 좀 즐겁지, 안 그러면 참 후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3번 한번 봅니다. 우리가 지금 요번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저도 아파트 시그널과 스마트폰에 아실을 다운받습니다. 아실을 다운받아 보면, 그래프를 보면요, 최근 1, 2년 만에 그래프가 완전 우상향입니다. 우상향 정도가 아니고 완전 그냥 옆에 헤매 샀다가 막 그냥 70도로 각도로 올라갑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자, 3번 한번 봅니다. 이 무슨 말이죠? 84년도에 이분이 이제 강창희 소장님이신데, 연금만 한 45년 강의하신 분입니다. 연금만. 자, 그래서 84년도에 1억 2천에 주고 산 도쿄, 그 안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28평 아파트. 우리 같으면은 아마, 일산이나 분당쯤 될 것 같아요. 내 느낌은 그래요. 조금 도쿄, 조금 외곽이라니까, 수도권, 도쿄에서 28평이 1억 2천 줬는데, 7년 뒤에 3억 6천까지 올랐잖아요. 3억 6천까지. 한 3배 올랐어요. 7년 동안에. 2년에 거의 배씩 올라간 거죠. 올라갔는데, 지금은 얼마냐? 지금은 3, 4천만 원에도 안 팔린대요. 그 3억 6천 올라간 것이 10분의 1에도 지금 팔릴까 말까 지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팔아봤자 1년 생활비가 안 된다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아파트에 맹신하면은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거를 노후를 준비해야 될지, 아파트에 그냥 꾹 있는다 해서 좋을지. 지금 어찌 보면은 아파트가 최고점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주택연금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예로 주택연금 한 9억 정도 맡기면은 한 200만원, 250 받겠죠? 막 그 정도 받을 것 같는데, 그래서 미리 딱 연금 맡겨 놓으면은 이렇게 그게 이렇게 떨어져도, 그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3천에 이게 10분의 1로 이렇게 떨어져도 별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에 주택연금을 맡기기를 조금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4번 봅니다. 4번. 입찰보증금 10%를 떼겠다. 자,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1억이 8,600대인데 낙찰가 맞는가, 낙찰가? 얼마예요? 8억 7,800이죠.
그러면 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그래요? 8억 7,800입니다. 자, 한번 보입니다. 19에 5613.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여러분은, 그래, 안 쓰기 싶으죠? 여러분도 법정 가보면은, 흥분해가지고, 여러분 안 써봤죠?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을 딱 쓰려고 하면요, 손이 딸딸딸 떨립니다. 입찰 가게 쓰는 게 떨려요. 알게 모르게 느낍니다, 자기가. 이선희 씨 느꼈습니까? 몇 분 느껴봤어요? 많이 떨어졌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연의 일 보면은, 자, 얼마 안 됐다, 자, 2019에 5613, 그죠? 5613. 자, 여기 보시면은, 그제 고연에 아파트가 있는데, 자, 딴 거 보죠, 갑시다. 1억짜리가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8억 7,800을 쓰였다. 2등은 얼마인가, 2등은? 8,800인데. 그럼 이 사람 얼마 쓰다 말인가? 8,700을 놨었다, 이 말이죠. 쓰는 건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미납이 보이면 앞으로, 미납이 보이면은, 요 금액에서 10% 보증금 떼였구나. 매가 불허가 결정. 불허가가 보이면은 찾아갔구나. 10%를. 자, 그런 느낌입니다. 미납이 보이면은 864만원. 그는 아침에 기분 좋게 가가지고 864만원 10원 단장 못 쓰고 몰수당합니다. 알겠어요? 한 달 뒤에 자금 내겠어요? 그럼 이제 두 달 있다 다시 나오죠? 놓으면은 이제 변경인데 다시 일이 나왔는데 결국은 8,900 요리 써야 되는데 법인을 샀네요.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8억 7,800을 쓰고 864만원 10%를 여기서 있는 10%를 띄었다. 그럼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두 번 다시 경매는 하기 싫습니다. 알겠어요?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뒤에 넘어갑니다. 5번 보세요, 5번. 5번에도 보면은, 우리 창원에, 이거는 이제 뭐, 그제구고, 또 창원에도 보면은 15에 8434.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보면은, 법정 가보면요, 이게 그냥 뭐, 심심찮게 나옵니다, 심심찮게. 자, 여기 봅니다. 창원에 성산구 성원아파트입니다. 성원아파트인데, 그때 3억 6천 떨어진 건데 38억에 사겠다. 미납됐습니다. 그럼 뭐 3,600 뛰죠. 자,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그 돈 가지고 원장님하고 통수를 못 쓰면은 두 사람이 10만이다, 통수래. 전에 가서 10만, 그럼 360번을 먹을 수 있는 돈입니다. 1년 내내 가서 모두, 그럼 원장님의 뻗어겠지만은, 그런 돈을 10원도 못 쓰고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 쓴다 싶으죠? 믿지 마. 여러분도 저도 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6번 봅니다. 입찰 가격에 0 하나 더 쓰고, 매수 신청 보증금 10% 떼이는 입찰자도 있고, 존경하는, 이거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경매계장님, 사법보장관님, 이렇게 해서 또 반환받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가 있어요. 한번 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게 이제 대봉투죠. 대봉투입니다. 대봉투. 이게 이제 대봉투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넣는 겁니다. 대봉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10%, 여기에, 자기합수표 넣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입찰표, 여기 있어요. 기입찰표. 여기 있는데, 특히 여기에 잘 써야 됩니다. 여기에는 오른쪽 보다시피, 입찰 가격은 수정할 수 없으므로 수정을 요한테 세운 사람. 자, 이런 거요. 1억 300을 썼는데, 1억 싸고 딱 요리 이어놨는데, 누가 대서 꽁장꽁장합니다. 너 뭐 쓰러 왔노? 나 개나리 아파트, 목표를, 나 입찰할 거 들어온 거야. 이 사람 딱 들어볼게. 안 되겠다. 그럼 또 다시 써야 되겠죠? 귀찮으니까 3월 싹, 이렇게 바꾸는 거 있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억인데, 애매하게 생각합니다. 애매하게. 1억인지, 1억 600인지 좀 애매하게 쓴 사람 있죠? 이런 거, 이상하게 쓴 사람들. 그런 건 안 됩니다. 그럼 공을 구로 싹 돌린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자, 안 되고.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0 하나 더 붙여 입찰 가격 기재한 것은, 요거는 무효래요. 무효. 그럼 요 대법원 판례가 제가 읽어보니까,
20원을 작게 넣었어요. 20원. 저기 동전에 20원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에 동전이 20원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 2등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대법원에 갔는데 결국 20원 작게 넣은 1등 사람이 작게 넣어가지고 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금액이. 자, 그런 결정입니다. 자, 그러면 봅니다. 1화는 보니까 뭐 기립찰표에 0 하나 더 쓴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탈출할 수 있느냐. 이도 중요하겠죠. 자, 1화는 기립찰표 입찰 가격을 잘못 쓰면 10% 입찰보다 뛴다. 자, 이 사람 당연히 뛰겠죠. 뜁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존경하는 재판장님. 요새 일 안 합니다. 일 안 하고 예전에 이랬어요. 옛날에는 이랬습니다. 12.46 한번 봅니다. 예전에 저한테 누가 왔어요. 원장님 존경하는 재판관 글람 써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자 크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농지인데 농지 어령의 농지입니다. 어령의 농지를 낙찰 받는데 1500짜리가 700 떨어지니까 8880을 쓰는 거죠. 잘못 쓰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건 불허가 받아냈어요. 불허가 받았다 하는 것은 여기에 10%를 받아갔다. 불허가 결정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써준 게 이런 겁니다. 어떻게 씁니까, 그때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인 실수로 영 하나 더 붙여 또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선처를 베풀으시고 짜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써가지고, 어찌 되느냐? 이리 쓰면은요, 이날에, 예를 들면은, 매각 허가 결정한 날이 있어요. 이날에. 매각 결정한 날이 오후 2시입니다. 14시. 오후 2시니까, 오후 2시에 면담을 하는 게 좋아요. 원래는 오후 2시에 경매 계단 들어가면은 면담할 시간을 줍니다. 매각 허가 결정할 거냐, 안 할 거냐. 보통은 99% 안 가는데, 이럴 때는 가야 돼. 미리 써내고, 가서, 내가 잘못 썼는데, 어쨌든 간에 선처 바랍니다. 그거 불허가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거 정중하게 말씀드리면 사업보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형 판례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은 좋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이제 사업보장도 이런 사람 눈치를 봐야 돼요. 요 눈치를 봐야 되니까 사실 별 문제가 없죠. 그죠? 은행이니까. 이게 만약에 가압류가 이서연 이러면은 절대 안 합니다. 왜 내줬습니까? 내 돈 내가 받아와야 되는데. 그죠? 12억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불허가 해줬다. 해주는데 그 채권자가 기분 나빠요. 괜히 이 금액이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여러 5천이고 1억을 빼주면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11억을 썼습니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이게 다시 또 판사님이 그러면 예스냐 노냐 다시 답을 해줄 겁니다. 사업보장한 한 칸 위에 담당 판사가.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불허가를 받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불허가 받아내는 사례도 있더라. 자,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경매를 취하를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보면 김해 아파트에 3억 7천인데 34억 써있어요. 그죠? 그럼 14에 164. 자, 14에 1664 봅니다. 14에 1664. 그래서 이제 조금 용감하신 분은 취하를 시키면 좋아요. 조금 이야기 잘해가지고. 자, 김포시 아파트가 전용이 52평인데 2억 5,900에 떨어졌는데 34억 썼어요. 큰일 났죠? 취하되면 어떻게 되느냐? 취하되면은 10%를 다시 돌려줍니다. 요거는 반환이죠, 반환. 그럼 어찌 됩니까, 이 사람은? 낙찰한 이 사람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저 밑에 가서 경매는 돼 있죠, 이게. 경매가 누가 넣지, 지금? 건저당을 해서 여기서 이자가 연체가 되니까 이미 경매 넣었습니다. 그럼 어디 갔다고요? 자산관리공사 여신관리부를 갔다. 이 사람 가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울고 불고 나 이 돈 없으면 나는 이거 여기 지금 2,590만원 없으면 나는 죽는다. 나 가다가 한강대교 빨리 죽을 삐기다. 이러니까 아이고 또 치아지다가 또 진짜 죽어가지고 신문 넘어도 골치 아프죠. 그때는 어찌 되느냐?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들어가기 딱 전에 막 눈물 좀 이리 내갖고 손수건도 막 좀 물로 묻혀가지고 화장실 가서 묻혀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울고 불고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음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왜 상가에 보다가, 아이고, 막 치아쟁이 주라. 아이고, 자꾸. 왜 됩니다. 그러면은 또 티로 옵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실무는 창원에는 공장을 낙찰받았어요. 예로 50억짜리를 한 30억 정도 가까이 낙찰받았어요. 근데 아차 잘못 받은 거야, 자기가. 그래가지고, 10%를 반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번호를 잘못했어요. 앞뒤 번호는. 1번, 물건번호 1번, 2번이 잘못 넣어가지고, 이거 잘못했어. 그때 사건번호 잘못 넣었어요. 김해 공장 할 거냐, 함항 공장 할 거냐, 이래갖고 잘못 넣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번호를 잘못 써가지고, 함항 공장을 했는데, 김해 공장 번호 썼으니까 큰일 났다, 아닙니까, 지금. 그래갖고, 울고 불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2달 입원했는데, 어느 날 경매가 치하대비서. 경매 연락 왔어요. 10% 찾아가라고, 3호. 그날하고 막 병이 나서갖고, 막, 3호 찾아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화는, 자, 1화는 막 포기한다. 2화는 존경하는, 지금 이랍니다. 존경하는 경매계장님과 보좌관님. 이렇게 보통 많이 씁니다.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알겠죠? 지금 이제 판사가 배를 관여 안 합니다. 사업보장한 지 돼가지고, 사업보장하니까, 존경하는 경매계장님과 보좌관님, 막 이렇게 해서 보통 제목을 달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 자, 그래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타갔다, 그죠? 그럼 사안은 또 뭐냐, 사안은. 경매가 취하되면 또 받아간다. 그건 이해는 가시죠? 사안은 매각 물건 작성에 흠이 발생된 경우에는 이 경매를, 매각을 불허가도 돼야죠. 매각을. 그러면 이제 예로 낙찰되고 7일 이내에 매각 결정일 이내에 뭐 접수가 된다는 얘기죠. 뭐가 접수되느냐? 유치권 신고서 접수돼요. 그러면은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서. 나 낙찰 받았는데 유치권 신고가 3억이 들어왔어. 공사도 못 받았다고. 그럼 낙찰자가 불의에 무슨 일을 당하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해도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악용하는 법무법인들이 많이 보이더라. 그동안에 내가 보니까 악용은 뭡니까? 가짜 유치권 신고서, 뭐, 가짜 서류 막 이만큼 만들어가지고, 유치권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10억짜리를 내가 9억에 받았어요. 9천만원에 10% 들어갔죠. 받았는데, 법무법인 갑니다. 어디,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비싼 데 가가지고, 내가, 막, 9천만 뛰게 생겼는데, 막, 반가하고, 반띵하자 서로, 이렇게 이제 협의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나쁜 경매 컨설팅 법인체나 여러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또 법원의 경매에서는 또 심사권을 그러니까 절차법이니까 막 절차대로 잘 진행해 버립니다. 그런 거를 악용하는 경우가 가끔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또 하시는 이상한 사람도 보이는 것 같고 또 그 다음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를 하면요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자기가 낙찰이 되기 며칠 전에 했는데 결정문이 또 이제 접수가 되면은 법원에 접수되면은 법원에서는 경매를 정지시키고 매각 불허가지고 10% 돌려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 있죠? 그래서 보통 어제 누가 전화가 왔는데 경매를 입찰하겠대요. 오늘 입찰 갔어. 내가 나중에 사건 번호 보냈는데 그때 보니까 2년 전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했어요. 그럼 2년 전에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은 어디 있을 건데 2년 전에 금액은 한 2억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4억이 됐다고. 4억 조금 넘었다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참 야 대단하다. 2억이 4억이 되고 그죠? 어디 아파트인데 오늘 찾아야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건갑다. 시흥신가 이거 맞는가 봐. 이거 오늘이죠. 오늘 4월 25일 오늘 맞죠? 자 한번 보세요. 2억짜리 아파트가 1억 4천 떨었는데 낙찰됐어요. 2020년 5월달에. 근데 2022년 4월달에 경매를 다시 합니다. 2년 지내서. 이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그냥 봤죠? 봐가지고 이렇게 쭉 봅니다. 보니까 문건 송달력을 보니까 2년 전에 그때 낙찰될 때 소유자가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그겁니다. 주로 개인회생 신청했다. 그 결정문을 첨부해서 경매를 정지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법원에서는 일단 정지를 하면서 그러면 최고 매수인권은 6개월 뒤에 그죠? 왜 빨리 안 내주고 뭐 결정을 안 해주고 자꾸 그렇게 뭐 시간을 막 끊느냐 하니까 그럼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하고 10% 받아갈래요. 이렇게 연락 옵니다.
받아간다 하면 이렇게 이제 취소를 시키고 10% 돌려줍니다. 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경매가 막 지금 진행이 돼요. 그러면은 요 소유자 입장에서는 2년 더 살고 이래 버리죠. 채권자는 여기 밑에 있는 채권자들은 2년 동안 혼인하고 여기 있는 채권자들은 2년 동안 혼인하고 소유자는 한 2년 정도 더 살고 지금 이게 보면은 2년 정도 더 살게 되고 금액은 지금 얼마냐? 2억짜리가 이게 지금 전용이 25죠. 25인데 여기 보면은 내가 보기엔 4억쯤 되더라고. 지금 요거죠. 요건데 지금 4억이다 내가 보기에는 3억 9,600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블 됐잖아 지금. 그럼 채무자는 내가 볼 때는 4억에 올 만약에 3억 한 7천이나 낙찰이 되면은 빚 다 갖고도 이 세무서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까지는 빚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 세무서가 여러 5천이다 그러면 한 3억 천 되겠죠. 그러면은 한 7, 8천도 가져갈 수 있겠더라고. 개인이 신청해가지고. 이런 희한한 일도 벌어집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실무입니다. 자, 실무인데, 그래서, 개인회생 신청서가 접수된 경매가 정지되고 10% 또 불허가 하면서 반환해주고. 자, 요런 결정됐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대부분은 보통 요거를 많이 씁니다. 존경하는 경매계장님과 보좌관님에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있죠, 가끔. 그래 해도, 요리 해도 사법보좌관 10명 중에서 한두 명은 받아주고 7, 8명은 안 받아줍니다. 왜냐? 여기쪽이야. 판례는 어쩌기야? 대법원 원심 파기. 그죠? 똥 하나 더 붙여가지고 잘못 쓴 거 이미 명허가 된 거는 취소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원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3천, 4천, 5천 걸리면은 어찌 됩니까? 한번 해볼만 하죠? 가서 자, 우리 수강생 여러 한 사례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좀 이따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동그라미를 잘 써야 되겠다. 가보면은, 여러분이 여기 기를 쓰는데, 그래, 미리 쓰면 좋아요. 미리. 그 학원에서 보통 수강생들은 하루 전에 미리 저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특히 두 사람 공동 입찰하는 건 조금 어렵죠. 어려워가지고 이제 미리 물어보고 막 씁니다. 그래갖고 검인 받고 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가서 써보면은 손가락이 떨린다니까, 이게 또. 떨리고, 이 돈도, 애탱기 가서 뭐 30만원 빼놔놨고도 놔두고 그냥 오하고 나중에 가보니까 또 없고 돈이 막 이런 사례도 벌이고 막 그렇습니다. 수강생들이. 자, 그래서 이런 1, 2, 3, 4안이 있더라. 경매를 취하시겠어도 받는 방법이다. 그러면 이제 우려되겠죠. 경매는 데 가서 새마을 원권한 데 가서 아이고 이 사장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 갈 때 오잔다고요? 아니야. 준비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보다. 경매법정에서 입찰과 수령은 절대로 안 되는데, 자, 우리 수강생이 이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우리 수강생이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18에 12794.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만들어서 낙찰을 받고 막 수익내고 이런 수강생입니다. 그러면 좀 경매를 하는 사람이죠. 자, 봅니다. 창원의 성산구의 상가입니다. 상가가 4억 천짜리가 누가 미납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도 요 안 하기 싶죠? 일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일이 들어가면. 그죠? 미납해가지고, 결국 여기서, 주식사 대풍, 법인 명의로 낙찰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여기가 이제, 무슨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인데, 보니까 낙찰은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서 쓰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전세를 해놨는데 전세를 해놨기 때문에 받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금액이 얼마 안 돼가지고 은행이 6천원밖에 안 되니까 받고 하기 때문에 재계약하겠대요. 재계약. 그래서 이제 재계약을 6천에 지금 90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더 올려서 임대하는 걸로 그렇게 됐어요. 자,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상가는 배당 요구 한 거는 잘 맞는 데이터고 안 하는 거는 요거는 데이터를 좀 무시하면 됩니다. 이런 건 알겠죠? 배당 요구한 거는 잘 맞는데 안 한 거는 틀린 경우가 7, 80%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무시하면 돼요. 그럼 6천에 90이다. 6천에 90인데 낙찰을 1억 8,200에 받았으니까 뭐 어떻습니까? 좀 별로입니까? 어때요? 뭐 괜찮죠? 한산보증금이 1억 5천인데 내가 낙찰을 법인 명의로 1억 8천에 받았다 하면 그거는 잘 받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한산보증금 2배 이내 받는 거는 적당히 받은 거예요. 그럼 1억 8이면 잘 받. 근데 법인은 왜 받습니까? 법인은. 왜 받아요? 교인 그냥 직원 차면 되지. 말라고 법인 명의를 받느냐고. 또 팔 때 생각해야 돼요. 팔 때. 그죠? 단타를 팔면은 상가는 1년 미만에 55%, 1년 지나면 44%, 2년 지나면 누진세죠. 그러니까 법인은 물어봅니다. 1년 이내 2억이야. 단기 순손실 났다. 몇 프로입니까? 2억이야. 11%. 11%. 물론 뭐 다른 거 있겠지만 11%입니다. 11%. 그러니까 55%보다는 일단은 유리하죠. 1년 미만을 따져보면 요거만 해도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수강생인데 어느 날 아파트 쓰러 갔어요. 아파트를 쓰러 갔는데 여기 보면은 얼마 썼습니까 지금? 김해 유라 아파트에 30억. 잘못 썼죠? 기업 없는 사람도 아니고 썼어요. 그래서 왜 썼나 했더니 모르겠다. 하여튼 막 두 사람이 들어왔는데 한번 봅니다. 2019에 108868. 자, 봅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죠? 자, 들어가는데 금액을 얼마 쓰였느냐? 예. 자, 유라입니다. 유라. 김해 유라동에 아주 좋은 아파트죠. 유라동에 이제 도의대 끼다 하고 이제 법인 명의로 들어갑니다. 법인 명의로 들어가는데 요 보니까 3억 4,400인데 2억 7,500에 떨어졌는데 30억 써요. 30억. 근데 불허가 됐죠. 미납이 돼야 맞는데 원래는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썼느냐 했더니 이제 이랬습니다. 존경하는 계장님, 경매계장님, 그리고 보좌관님. 써내는 바람에 어쩌고 뭐 써놨습니다. 써갖고 안 그러면은 50년 살면서 이거 뭐고 이거?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 사건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업보좌관이 제가 얘기했죠. 이날 플러스 7일 뒤에 매각하기 결정하죠. 7일 오후 2시에 그때 오후 2시 가야 됩니다. 그냥 저것만 내놓으면은 그냥 보통은 거의 90%는 그냥 다 막 허가해줍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짜뭐 됩니까? 이제 왔어요. 원장님 어째 됩니까? 그러면 모르겠다 하여튼 미리 써내고 그것도 변호사한테 맡기 뭐 자꾸 합하다가 변호사 맡기지 마라. 그러지 말고 그냥 자필 써. 변호사가 그냥 판례 넣어가지고 뭐 한 대장을 만들어 보면은 그분들 부담스럽거든요. 자필 써라. 뭉퉁거리는 거 글로 옛날에 연예필서 써라. 써가지고 호소력을 써라. 쓰고 오후 2시에 일주일 뒤에 오후 2시에 빨리 참석해라. 잡히지 말고 참석을 해가지고 20분이나 딱 도착하고 계단 앞에 가서 그때부터 벌써 눈물 딱 한 장 사가지고 흘려가지고 막 죽는 채라. 둘이서 이 두 명이 들어갔거든. 법인하고 개인명이 둘이 들어갔거든. 죽는 채라. 그래가지고 막 안 해주면은 나 저게 마창대가 막 뛰내립니다. 이사니까 막 사업보좌관이고 막 저 잘못하고 저 죽으면 또 내 텔레비에 또 막 쫓아놓고 뭐냐 그거 뭐 좀 해주지 그걸 사람이 죽는다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놔준다 이래가지고 또 그래서 불허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불허가는 돌려줬다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하여튼 그때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일 입찰표 보면요 두 사람이니까 입찰표에 두 사람 명의니까 별첨 공동 입찰자 목록 같은 거 있어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쓰고 그 다음에 금액을 썼습니다. 금액 보세요. 잘못 썼죠? 그죠? 보증금은 10%입니다. 떨어진 금액이 10%. 요거는 맞는데 요게 적어도 모르겠대. 왜 썼는지. 두 사람이서 같이 간 거야. 같이 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개선 방안이 뭐냐? 우리 은행에 돈 찾을 때 직업 청구서처럼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동시에 기재를 하며 다르면은 만약에 틀리면은 한글을 필요한다. 이런 미납은 거의 없을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법원은 요것만 쓰라 해놨거든요. 자, 은행 봅니다. 은행 청구서는 어찌 하십니까? 은행 청구서는
1억 2천만 300 쓰고 또 저 아라비아 1, 2, 3 쓰죠. 이리 쓰면은 아까 이게 30억 9,900 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에. 알겠죠? 3억 9,900, 3억 909만 원이지. 3억 얼마고? 990만 원인가? 자, 이렇게 쓰면은 안 되겠느냐, 요거를. 여기 한 칸만, 여기다가 한 거 쓰고, 은행처럼, 요렇게 딱 넣어주면 어떻고, 내 말.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요거를 요렇게 양식을 딱 바꿔주면은 틀상 없습니다. 아시겠죠? 저를, 우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보내던데, 저를 먼저 보내가지고, 한 일주일간 좀 법무부 장관을 시켜주시면은, 요거를 바로 개정을 시키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얘기를 하세요. 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거든. 만나거든. 요거 얘기를 하라.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 자, 그런데, 요렇게 해서 이제, 좀 개정을 하면 좋겠느냐. 근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밑에 봅니다. 8번. 오류 낙찰자는 미리 매각 불허가 결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죠? 내가 잘못 썼어. 아까 30원만에. 그러면 제출하고, 7일 후에 오후 2시에 매각 결정 또는 불허가를 할 텐데 그때 꼭 참석을 해서 사법보장관한테 경매계장과 특히 경매계장 마음 움직인다. 그죠? 사법보장관한테 눈물로 호소해라. 눈물로. 그건 빨리 안 받지는 모르겠습니다. 한테 자우전. 사법보장 눈물로 호소된다. 사법보장관의 매각 불허가 결정돼서 채권자가 매각 불허가 결정된 이의신청을 제출하면은 담당 판사가 결정을 내린다. 자, 근데 다행히 요거는 이제 이의가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빼주면은 누가 이해해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 돈이 2,750만 원이 들어왔잖아 지금 여기에 요금에 들어왔잖아 지금 그죠? 배당에 들어야 되잖아 지금 이게 배당에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채권자들 여기 있죠. 채권자 여기 있네. 특히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 되는데 특히 이런 사람들 개인 같으면은 담은 얼마도 저한테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죠? 떨어질 거니까 왜 그렇게 매각 불허가 해치겠느냐? 중당하게 입찰된 거 같는데 판례를 봐도 뭐 그거는 적당한 결정이 아니다. 불허가 결정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을 해비면은 이제 또 시끄러집니다. 그런데 근데 보통 은행이나 이런 데는 잘 안 해요. 이런 데는 아이고 그 뭐 신한은행에서 여러 캐피탈이나 큰 대회사에서 그런 거 잔잔을 갖고 시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들이 있으면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눈치를 보고 법원에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을 하고 법원도 고민하는 거예요. 해줄까 말까 고민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9번은 동그라미 하나 더 아니고 사건 번호를 쓰고 물건 번호를 쓰는데 1번을 써야 되는데 2번을 잘못 썼어요. 자, 1번을 써야 되는데 2번에다가 7억 5,300을 써놓으세요. 그 물건 번호 갈로에다 2번을 넣었어요. 2번.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2번 쓰면. 이거 안 되죠?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불허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울고 불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우지간, 이 7억 5,300 해가지고 아마 수표도 아마 6,700 넣은 것 같아요. 위에 거. 넣은 것 같고, 이래가지고 불허가 됐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에 54. 그래서 이런 사건이 법원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분이, 자, 이거 보세요. 공장을 사러 왔습니다. 자, 공장에서는, 여기 이제 공장이죠. 공장이고 농지가 있으면 이렇게 1번, 2번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가.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1번, 2번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5억짜리, 10억짜리 5억이나 쳐봤는데 5천만 도입이 들어갔어요. 근데 법인 명의로 잡아다 버리니까 이게 농지는 안 오자, 이게.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지금 항고까지 정상항고까지 했어요.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그래, 난리 났습니다. 농지 안 냈다고. 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잘했어요. 계장이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낙찰자가, 이제 문제는 요거 쓴다 하는 것이 7억 5,300 요거 맞죠? 자, 보세요. 2번 한번 보세요. 자, 2번을 보면은,
자, 물건 번호 1번은 놔두고 2번을 보면은, 이 2번이죠, 2번. 2번입니다. 2번 쓸 때는, 요게, 오른쪽에 2번 쓰는 게 있죠. 요런 거는 1번, 2번 없으면 무조건 무효 처리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꼭 넣으셔야 되는데, 사건 번호 말고 물건을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2번에 넣어야 되는데, 2번에 넣은 것이 금액 얼마인 거죠? 아, 여기 있네. 이거 맞죠? 75300. 잘못 넣었죠? 1번 넣은 게 2번 넣어버렸어요. 번호. 자, 근데 불허가 됐어요. 그래서 법원 바로가기 위에 봅니다. 두 번째. 법원 바로가기 두 번째 가면은 이 법원이 나옵니다. 자, 문건 송달리에 가보니까 최근에 그럼 서류를 뭘 내는가 쭉 봤습니다. 이 송달리에 위에 보니까 있네. 채무자 대리인, 법무법인, 뭐, 누구다죠? 누구, 정률, 뭐 이런 식으로.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 그래 했는데, 그럼 매각 불허가 됐느냐? 4월 5일에. 결론은 여기 사건 내역 보니까 쭉 내려가 보면은 매각을 불허가 여기 있네. 결정했네. 그죠? 뭐 좌우지간 자기 능력입니다. 이거는. 그냥, 뭐, 띠도 얼마 띠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뭐 728만원이니까, 요리 써넣어도, 그럼 이 사람 원래 10%를 7,500짜리 수표 넣겠죠. 7,533만원 아마 수표 넣었을 겁니다. 그럼 원래는 요것만 내면 되니까, 띠도 요것만 띄면 되죠.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띄면 요거면 되는데, 불허가를 받았으니까 다행히, 그만, 요거는, 이거 다 받아 놓는다. 수표를. 이해가시죠? 그래서 일단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걸리면 빨리빨리 연락해가지고 해야 되지.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가만히 놔두면은 그만 10% 띄고 울고 불고 그때 넣습니다. 그래서 잘 써야 된다. 근데 보통 보면 이렇게 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아까 여기는 하만 공장하고 김해 공장하고 번호를 잘못 써갖고 아까 할매가 울고 보고 한 거고, 요거는 물건을 잘못 써 울고 보고 사람이고, 이런 사람 많아요. 똥관을 더 써갖고 울고 보는 사람 제일 많고, 딱 보면은. 자, 10분 봅니다. 경매 참가했다가 실수로 날린 입찰 보증금 5년간에 3,490이요. 입찰 보증금. 많죠? 이게 뒤에 봅니다. 뒷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게 해마다 이게 많아요. 전국에서 모수된 입찰 보증금이 매달 뭐 60매덕, 43억, 뭐 55억, 뭐 60억 날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실수로 입찰 보증 날린 것이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매해 한 700억 정도가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하면은 여기에 여러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건수를 보니까 건수는 한 2,000건, 1,800건 뭐 등등등 나오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동그라미나 뜨선 거, 이게 많습니다. 여기 써놨죠. 이 5년간에 3,400억이 있는데 요 중에서 많은 것이 동그라미를 떠서기 때문에 요거는 빨리 기립찰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일하지 말고 요거를 한글하고 아라비아로 쓰는 거로 요 위에다 한 칸만 더 넣으면 됩니다. 한글로, 그죠? 한글로 쓰고 아라비아 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30억 있을 사람 없다. 3억짜리인데 30억 쓰면 누가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한글로. 그렇게 바꾸면 되겠다. 저를 빨리 윤석열 정부에다가 법무부 장관으로 뭐 한 일주일 동안 취임을 좀 해달라 해주면 건의 좀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럼 우리가 입찰할 때 서류가 뭐 필요하느냐? 본인이 가는 경우가 있고 대리인이 가는 경우 있고 한국 사람이 가는 경우가 있고 외국인 신분증으로 가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10%. 요거는 경매나 공매나 똑같습니다. 최저 떨어진 금액 10%입니다. 떨어진 금액에 최저 매각하는 것은 떨어진 금액. 자, 예로 2억짜리인데 1억 들였어요. 내가 1억 3천원 쓰는, 그럼 뭐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경매나 공매나. 아시겠죠? 1,300 아닙니다. 그럼 1,300 쓰고 죽느냐? 그거는 상관없어요. 1,000만 원 넣어야 되는데 1,300만 원 수표 넣었다.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수강생이 수표를 끊어왔는데 끝전이 600인가 뭐 빠져 있더라고. 수표 끊었는데 600만 원. 근데 천자 줬어. 저 사건.
구삼면에 그 절삭거리다. 그 처자 줬어요. 아이고, 니 그리 갔다가는 창피 톡톡 나간다. 공자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수표를 끊어놨는데, 그때 수강생 내가 알려줍니다. 몰상 같으면 눈 탁 감아 삐긴데. 그래갖고 이제, 자, 떨어진 금액의 10% 아시겠죠? 보통 딱 10%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 굿옵션은, 옥션은 사사오이마예요. 상관없어요. 조금 더 올리면 상관없어요. 끝전이 조금 애매한 경우, 애매한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 얘로, 이렇게 떨렸다 하면은, 자, 요리 써야 되는데, 6,560만원 수표 끊었다. 그거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뭐, 쓰고, 이렇게 입찰하고는 상관없어요. 6,56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자부전 20원, 30원, 100원 모자라면 안 됩니다. 요 금액에 모자라면 안 돼요. 수표가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분은 그때 이런 겁니다. 6,555만 2천원만 딱 수표 끊어가는 거예요. 600이 모자라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모자랍니까? 천장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거 안 된다, 아닙니까? 요거 한번 엮고 나면은, 그 추가 안 된다니까, 추가 뭐 번복 이런 거 안 된다. 무조건 막 추가는 안 됩니다. 추가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인은, 그 다음에 도장 가져야 된다, 도장. 본인이 갈 때 뭐, 막도장 상관없어요. 자우장 도장 가야 돼. 신분장 가야 되는데 도장 꼭 가야 됩니다. 이제, 도장 잊어버려도 돼. 잊어버려도. 근데 일단 도장 가져가세요. 도장은. 인감도장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기입찰표. 그 다음 입찰봉투. 누런 거, 대봉투. 입찰 보증금 봉투, 소봉투. 하얀 봉투 있죠? 하얀 거. 요거를 6개월 이내에 요것도 중요합니다. 자, 위임장을 받았는데 1년 지난 인감증명서입니다. 안 됩니다. 3개월 아니고 우리 법원에는 6개월입니다. 6개월. 법원에는 6개월 이내 증명법정은 6개월이다. 우리 내규에 보면은 6개월 이내 발급한다. 자, 내국인은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둘 중에 하나. 지금 미국에서 누가 연락 왔어요. 나 미국 시민권자인데 서류가 뭐 필요합니까? 자, 이거 쭉 써주세요. 써주고 당신은 외국인 등록증을 그럼 내고 제시하면 되겠다. 법원에 가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신분증이 없으니까 외국인 등록증. 그러면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뭐 이런 거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한 200만 명 되거든요.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은 외국인 신분증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외국인 등록증이다 하면 됩니다. 등록증. 자, 그 다음에 개인명의 납작. 개인명의는 본인 신분증 도장, 성명은 3곳, 도장은 9곳 난다. 이 보면은 찍는 게만 많아요. 이것도 보면 봉투 여는 것만 해도 요만 찍으면 되는데 뒤에 보면은 뭐 3군데 더 찍어요. 그럼 여기 이제 총 4개죠. 그럼 입찰도 그래요. 앞에 하나 있고 뒤에가 또 3개 더 있어요. 그래서 4개, 4개, 8개고 그 다음 입찰표는 지 이름 오른쪽에 쓰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총 도장이 9개. 이름은 한 3군데 들어갑니다. 자, 그럼 대리인이 갈 때는 자, 대리인이 갈 때는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의 도장, 위임장 가자. 위임장. 본인의 위임장 필요 없는데 위임장 필요하죠. 본인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인데 인감증명서가 6개월 이내 발급분이 꼭 첨부가 된다. 자,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법인명의. 법인을 많이 물어봅니다. 법인은 좀 어디다 적어가세요? 법인의 서류를 뭘 가져가면 됩니까? 물어보다. 주식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마찬가지요.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뭡니까? 사단법인. 사단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입니다. 사단법인이에요. 그런 겁니다. 사단법인. 자, 요럴 때는 뭘 가야 되냐? 주식회사나 사단법인은, 만약 대표회사가 뭐 대표회사 신분증, 대표회사의 도장, 그 다음에 등기상 전부 증명서. 이거 가져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대리로 갈 때는 대리인 신분증 단가야 되고, 위임장. 법인 인감 날이 되고, 법인 인감 증명서와 법인 등기상 증명서가 되고, 법인 인감 증명은 6개월 이내 발급분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뭐, 법인 등기상 증명서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일명 말하는 건 뭡니까? 법인 등기부 등본 그런 거 있죠? 요거 챙기고, 그 다음에 법인 인감 증명은 주로 이런 겁니다. 여기 뭐 안에 동그랗게 해갖고 뭐 대표에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인 설립하면은 요런 거를 한 5만원, 10만원 3개 됩니다.
하나 파가지고 이걸 준비가 가야지. 자, 이걸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래요. 이걸 잘 모르면은, 자, 이러면 됩니다. 예로, 아까 우리 수강생이 아까 서울에, 아까 뭐, 낙서바로 갔죠? 어디고? 2억짜리로 갔죠. 조금 전에 진행하는 거를 합니다. 진행. 자, 예로 봅시다. 예로, 다가구, 자, 다시. 경남의 아파트를 낙찰받습니다. 예로, 경남에 내가 아파트를 낙찰받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낙찰받아 놨는데, 성상구에 아파트가 좋은 게 없나,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더라. 그죠? 자, 이렇게 쭉 보다가, 여러분들이, 이게 마음에 들었다. 마음에 들었다. 이러면은, 요거를 이제 낙찰받는다. 그러면 짜면 되나? 그러면은, 쭉 보면요, 오른쪽에, 옥션, 입찰비가 생겼어요. 입찰비가. 이거 보면 있죠? 자, 이거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눌러보면은, 이거 보면 나오세요. 기입찰표 있죠? 기입찰표. 그럼 공동입찰이면 또 눌리면 되고, 위임장도 누르면 되고요. 미리 보기 후 인쇄. 자, 기입찰표,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삭고 나오죠? 이런 양식 다 있습니다. 있고, 여기 보면은 상세하게 입찰 시 준비 서류, 그죠? 본인이 입찰할 때 뭐 개인이, 법인이 막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 봉투 작성량 해놨는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씁니다. 작품번호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도장을 막 찍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걸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참가할 때는 기입찰표를 쓰시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없는 게 있어요. 거의 한 80%가 없습니다. 없는데, 1번, 2번 이게 없고, 그냥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는 1번을 써도 되고, 혹시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1번 쓰는 것이 FM입니다. FM. 여러분, FM도 이해합니다. 없는 거는 무조건 1번입니다. 저한테 가끔 전화 와요. 원장님, 아파트 하나밖에 그 사람 소유자가 요거 아파트만 개명에 나왔는데, 물건번호 뭐 쓰면 됩니까? 그거는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여기 도장 찍고, 전화번호 쓰고, 이러면 됩니다. 근데 신분증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접수할 때 신분증 돌아갑니다. 택시 잊어버렸는데요. 그거 안 됩니다. 도장 잊어버렸는데 그거 상관없어요. 도장 없으면 여기 손도장, 무인 찍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쏜다. 7억 3,500만. 그죠? 이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7억 3천에 떨어진 거를 7억 3,500에 말은 하는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 동그라미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거다 또 만 써요, 만. 만 원씁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7조, 7조. 알겠어요? 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이것도 이런 사람이죠. 8로 씩씩 돌리는 사람이죠.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되죠? 또 0을 또 싸하고 6으로 싸고 만든 사람들, 0을 9로 만든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보면은.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이 참가하면은 요리 쓰고 위임장도 이렇게 맡기는 사람, 이게 맡기는 사람이 요 들어가는 거고, 내가 대신 가는 사람은 요 들어갑니다. 알죠? 그럼 이제 얘로 거꾸로입니다. 얘로 이제 기입찰표에는 대신 갈 때는 입찰표에는 본인이 이제 요게 옥션원이 되는 거, 대리인은 공격도 되고, 자, 뒷페이지를 가면은 위임장에는 옥션원이 밑에 가고, 거꾸로 개인은 대리인 들어가고, 이해가시죠? 자, 그렇게 가면서 옥션원은 또 뭐 붙인다고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또 법인이 참가. 그죠? 법인이 할 때는 정확하게 대표이사까지 써야 됩니다. 쓰고, 옥션은 대표이사 한경진, 법인을 딱 찍고, 그죠?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쓰면 됩니다. 그럼 대리로 갈 때, 법인 대리로 갈 때, 요리 써가지고, 자, 대리로 가면 항시 대리는 넣어야 돼요. 써야 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 자, 써야 되고, 뒷페이지도 대리인이 들어가고, 맡기는 사람이 있고, 맡기는 사람의 법인 인감증명서, 뭐, 이런 거 넣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자, 다시요. 입찰표 이거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여기서 써도 됩니다. 써가지고, 출력하면은 적당히 출력이 됩니다. 그럼 요거로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출력해가지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설립 중인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법인이 아닌, 자, 잘 봅니다. 자, 줄칩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요거는 하수표 합니다.
교회 이런 됩니다. 교회 종중을 요 이야기는요 교회 종중이 거다합니다. 교회나 종중이다. 교회 종중. 정관 기타의 규약. 그 다음에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정미하는 서면. 그 다음에 총회 기리서. 자, 요 3인방은 필수입니다. 이 3인방에서 하나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교회 같은데, 교회명에 받을 때는 이 3인방.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이 교회 같은데, 교회의 3인방. 그러면은, 세 가지 서류. 3인방은 요겁니다, 요거. 자, 그 다음 봅니다. 공동입찰. 공동입찰은 이제 기일잘표하고요. 공동입찰 신고서, 공동입찰자 목록. 여기 이제 붙는 게 좀 특이합니다. 추가로 두 장을 더 붙입니다. 공동입찰. 여러 와이프하고 내하고 아파트 명의를 한다. 두 사람 명의로 할 때 서류가 두 개 더 필요해. 그 다음 지분입찰할 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 매수 신고서. 자, 요거는 공공주택에 연락이 와요. 이게 법원에서 당신은 임대주택법이 짜고 삼십이 연락 온 사람만, 자, 여기에 이제, 임차인 우선 매수가 되고, 일반적인 우리 임차인 있죠? 그 사람은 절대 우선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거는, 공공만 한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왔습니다. 뒷페이지. 교회 사찰, 명의입찰. 자, 다시 넣었어요, 이거를. 교회 사찰, 명의입찰은 1번입니다. 교회 또는 정관 1, 2, 3번은 아까 우리 배운 겁니다. 거기서 배운 거. 그 다음에 부속 서류도 넣으면 더 좋아요. 교회 등록증, 부속 서류는 뭐 한두 개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등록증, 등기, 등록번호, 증명서, 대표자, 신분증, 목사님 신분증, 초본, 도장, 이런 거를 가져가면 좋겠다. 그 다음에 종중도 뭐 내용은 비슷합니다. 종중. 하반 조시, 종친회 이런 거 있죠. 조시, 종친회에서 하겠다 하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오른쪽에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등록점에서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나도 뭐 종중에서 볼게네. 여기 있고 이거는 이제 주로 그 다음에 오른쪽 보면은 증명서 요거는 김해시장이 발급했네요. 김해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경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그 다음에 김해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시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 통지서, 그 다음에, 김해 세무서 발행하는, 같은 거네요. 두 개 따버렸네. 하나, 자, 하여튼, 1, 2, 3번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요거는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1, 2, 3번은. 빠지면 큰일 나요. 자, 12번. 2013년도에 기일입찰표의 무효 처리 기준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그럼 요거는 예규가 있는데 이 예규가 많이 씁니다. 어디 가면 되느냐? 이 예규 딱 넣으면요, 여러분 대법원 가면 돼요. 대법원 딱 복사해 가지고 대법원 갑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내용을 상세하거든요. 자, 네이버에 있는 데서 대법원이 치면요, 종합법률정보인가 판례검증. 자, 일단 여기로 가겠습니다. 판례검증. 자, 여기입니다, 여기. 대법원의 종합법률정보. 자,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 가면은 판례, 법령, 조약, 문헌, 규칙.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 집에 가야 돼. 딴 데 가면 안 나와요. 예. 예규 그런 거는. 요 대법원에 여기 갑니다. 여기 가셔가지고, 검색어에다가 컨트롤 구해서 딱 넣어주면은, 이게 나옵니다. 예, 나오는데,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보면은 아주 상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상세하게. 쭉 보면은 이게 이제 쭉 경매 관련해서 기간, 자, 기간 입찰이 나오는데, 기간 입찰 이거는 잊어버렸어요. 20년 만에 지금 한 건도 없었어요. 기간 입찰이. 얹고, 옛날에 태학위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보통 기일 입찰이거든요. 법정 가서 하는 건데, 기간 입찰은 우편을 하. 왜냐, 그러니까, 태학이 아파트가 한 300째 개미내다 보니까 막 대모합니다. 법원에 와서. 프랭카드 붙잡고, 야, 낙찰받으면 죽인다. 그거 막 이사하니까. 법원에서 가면 우편을 해라, 우편을. 접수를. 자, 그렇게 기한 입찰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경우가 한 20년 전에 한번 있었고요. 지금까지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막 기간 입찰하고 막 잊어버리면 됩니다. 이건 기일 입찰입니다. 기일 입찰. 자, 이렇게 해서 쭉 써놨습니다. 이게 보면은. 써놨고, 쭉 써놨고요. 제일 뒤 가면은, 이제, 별첨 보면 여기 있죠. 별첨에. 그럼 여기 보면, 기간 입찰. 그래서 나는 기간 입찰은, 신경 쓰지 마.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됩니다. 기일 입찰.
저 밑에 기입찰. 첨부 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또 기입찰표 유무효. 자, 여기 많이 씁니다. 기입찰표 별지 3, 별지 3하고 별지 2하고 여기 많이 써요. 별지 1은 기간 입찰은 이거는 없으면 됩니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별지 2하고 별지 3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교재에 가서 조금 보면 되겠습니다. 뭔지. 자, 중요한 건 요거예요. 1 봅니다. 1. 이제 2013년도에 입찰표 무효 처리를 아주 강화시킵니다. 뭘 강화시키느냐? 입찰표에 입찰자 본인의 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시키라. 자, 무슨 말을 보면요. 15에 8458. 자, 아까 우리 배웠죠? 여기 보면은 이제, 최근에, 자,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누가 대신 왔어요. 대신. 그러면 대신 오면은, 여기 있죠? 대리인이 참가한다. 대리인이 참가한다. 그러면은 기입찰표를 씁니다. 쭉 쓰고, 여기 쓰고, 자, 여기 쓰고, 대리인이 갈 때 여기 쓰고, 자, 요거 쓰고, 요거 쓴다, 이거. 써야 되죠? 요거 빠진 거라, 이거는. 그 사람이, 빠주고, 위임장, 요건 잘 가져가세요. 인감니까 다 붙여,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딱 틀린 게 뭐냐, 그러면은, 대리인의 여기 공란이 됐어, 공란. 자, 공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사건에서요, 우리 수강생이 좀 작게 들어왔는데, 그 사람은, 8억 한 4천까지 들어왔어요. 1등을 했는데, 아침에는 대리인의 이름이 빠졌네, 무효, 이랬더니, 막 치마를 흔들고 들고 난리 났어요. 30분 동안. 네? 우리 미련마처럼 막 치마 입고 왔던데. 그래, 법정에서 막 경찰이 부르고 난리 났어요. 아이, 내 위임장 받아왔지 않느냐, 내가. 받아왔는데 앞에 본인 썼으면 됐지. 뭐 대리인까지 쓸 게 뭐 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에 딱 있어요. 얘기에. 그게 내가 무효됐어요. 우리는 한 6천 작기 쓰고도 됐어요. 그럼 기분 좋다, 기분 나쁘다. 그때 기분은 또 째집니다. 6천 작기 쓰면 됐어. 그때 또 째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입찰표에 입찰자 본인도 써야 되고, 대리인도 써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위임장이 붙어 있고, 대리인의 주소 이름이 적혀 있으나 입찰 본인의 주소입니다. 아까 그런 경우죠. 그 다음 입찰자 본인과 대리인 주소는 함께 적혀 있지만은 위임장이 안 붙었다. 위임장 붙으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2번. 위임장이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위임장 붙어 있으나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않거나 인감증명서 도장하고 위임장하고 틀리더라. 자, 이런 경우 많아요. 자, 옛날에 이런 겁니다. 공장을 낙찰받는데, 지금 공장이 굉장히 귀하대요. 왜냐, 그러면은, 원자재가 좀 많이 올라왔죠? 철근하고 올라가지고, 지금 기존 공장들은, 지금 뭐, 창원에도, 여기 보면은 창원공단에 큰 것들은, 평소 큰 것들은 뭐, 평당 한 300, 350, 이 정도 되는데, 작은 거는 500, 600도 지금 없어요. 없고, 또 건물이 잘 생긴 거, 최근에 지은 거, 이런 것들은 새로 지으려니까, 경매에서는 40억, 건물이 40억인데 떨어지면 한 20억쯤은 사거든요. 아무리 색이라도. 사는데, 새로 지으려니까 40억이 아니고 지금 60억 줘야 짓는 겁니다. 그게 공장에다가 막 들어온 거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공장에, 예로 이런 거예요. 경남에 공장에 낙찰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자, 이런 겁니다. 이게 15억짜리죠. 15억짜리. 자, 이래가지고 이제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는데, 요 입찰하라. 요번에 하면은 64%께네 좋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해라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예로 11억, 12억에 썼다. 12억에. 쓰는데 대리로 입찰 대행 받았어요. 그러면 입찰 대행을 받으면은, 제 같은 경우도 50만원은 상담 수수료고요. 감정 가격 1%, 1,500 받을 수 있어요. 입찰 대행을 받으면은, 자, 받을 수 있는데, 떨어지면은 1% 1,500이 아니고 50만원. 이게 아니고 50만원 추가로 더 받습니다. 자, 다시. 건립은 상담수수료 50만원 무료 받을 수 있고, 1등 되면은 1,500만원. 떨어지면은 50만원. 자, 그럼 1등 돼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10억에 들어가라 해서,
지는 10억만 하면 안 되나 11억까지 하는데 내가 10억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무도 안 들어오면 또 그렇죠. 아무도 안 들어오면 실제는 8억에 팔려야 되는 건데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인감증명서를 딱 품에 안고 이어놨고 가방에 이어놨고 1등이 됐습니다 하는데 집행관이 12억에 단독 입찰이네요 이랍니다. 단독 입찰 10억인데 12억 썼어. 여기도 써있어. 뒤에 또 의뢰인을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뒤에 딱 숨 보고 있습니다. 절마 내 돈 두고 도망가 삐는가 싶어서. 근데 10억인데 혼자 대떡하면 어디 됩니까? 1,500만 줄까 안 줄까? 아무 데 맞게도 지사입니다. 야, 요번에 가만 유탈인데, 유찰이고, 그 다음에 7억이나 될 건데, 당신 때문에 지금 10억이 쓰라 생기네. 이 주길로 1,500 도라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관이, 1등은 단독 입찰인데, 인감증명서가 빠졌네요. 맡긴 사람. 인감증명서? 그때는 어찌 됩니까? 이거, 안 챙겨왔네. 이래야 되겠죠? 자, 근데 11억 9천원가 돌아왔어. 뒤따라왔어. 인감증명서 안 넣었는데. 근데 1등 했는데, 인감증명서 빠졌어요. 예? 인감증명서? 서랍에, 가방에 있는데, 자기가 있다. 이랬으면 됐단 말이죠. 이게 일환이고, 또, 인감도장. 인감도장을 뺐다가 찍어놨습니다. 법인 같은데 다른 도장은. 격리부장에 쓰는 증인이 있죠. 이런 걸 딱 찍어놨어. 1등은 됐는데, 도장이 틀려. 그러면은, 유리하면은, 불리하면 어디 됩니까?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아이고, 격리부장 도장을 잘못 찍었구나. 아이고, 미안합니다. 무효철회 주의서 하면 되고. 만약에 11억 9천 들어오면 어쩌야 됩니까, 내가? 도장 틀렸어요. 잠깐. 여기 있네. 호주. 이래 한단 말이에요. 자, 법인 등기부는 빠졌어. 진짜 빠져버렸어요. 그게 집에 물어봅니다. 당신 회사 어디요? 부산입니다. 차원에서 부산. 몇 시간 줄까? 12시인데. 4시간만 주유소 가면 가도. 오케이. 4시간에 들어오면은 1등이 되는 거. 안 오면은 이제 무효 되는 거고. 장난 많이 치죠? 한국 사람들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틈만 조금 주면 확 됐어요. 잘하거든. 머리 써. 자, 그거를 없앱니다. 어떻게 없애느냐? 잘 봅니다. 그래서 위임장이 붙어 있는데, 어디 갔노? 위임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이번에 보니까 위임장이 붙어 있는데, 인감증명서가 붙어 있지 아니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도장이 틀리면, 이건 무효단자. 이제는 이제 2013년 7월 1일에 무효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2013년 이전에는 선배들이 얼마나 장난 많이 찍겠어요? 아시겠어요? 전국에 60개 법원에서 얼마나 장난치겠느냐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없앱니다. 그 없앤 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제 논문에 그런 거 써놨거든. 석사 논문에 문제점 개선반.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무효 처리해야 된다, 이런 거. 자, 아마 법무부 장관이 보고 놀래가지고 무효 처리하게 했는 거.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법인인데 등기상 증명서가 없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2012에 1049. 자꾸 원장님 이야기한 거를 구라를 가지고 만들어서 말씀한 하도 없습니다. 다 사실에 입각해서 99%가 사실입니다. 자, 봅니다. 공장에 어느 분이 낙찰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공장이 잘생겼어요. 그래서 4개 쪼개가지고 다음에 팔아먹겠다. 4개를. 자, 근데 잘 봅니다. 왼쪽에 점선이 있고 이 가운데는 실선입니다. 자, 이게 이제 등기된 거. 아시겠어요? 이거는 쌍비급만, 요거는 2천. 등기된 2천. 왼쪽 거는, 요거는 1천. 그러면 점선 왼쪽에 2개, 이건 뭡니까? 점선 2개는, 이거는. 미등기가 뭐. 아시겠어요? 미등기입니다. 자, 그럼 노란 거는 길이고, 빨간 거는 땅이고, 이 말입니다. 대강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늘 쳐다본 거니까. 자, 요거를 낙찰을 받으러 갑니다. 가는데, 그날에 가는데 23억짜리를 이렇게 받습니다. 받는데 10시가 조금 11시 조금 되기 전에 어느 사람이 제복을 입고 집행관한테 가서 와샤와샤 하는 거야. 그래서 뭔 소린가? 집행관이 안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느낌에 서류를
추가로 예약한데 안 넣어주는구나 이 생각했어요.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1등을 했는데 이 사람이 18억 9천 1등 했어요. 그 사람이 우리는 이등했어 2등.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몇 개 있는데 한 5개 6개 있는데 딱 보면 죽겠죠. 좀 더 쓸걸 이랬습니다. 더 쓸걸 큰일 났구나. 좀 작게 써서 우리가 떨어졌구나. 제가 떨어졌다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1억은 18억 9천에 쓴 김해사는 주식회사 삼성 테크닉에서 썼는데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리 보더니 집행관이 법인 등기부등 없네요. 무효입니다 그러더라고. 1억 6천 더 썼는데 무효라 그러더라고. 자, 우리의 아시는 분이 뒤에서 보니까 기분이 좋다 나왔고 이름 자기 쓰는데 됐어요. 자, 그래서 식사 갔는데 막 아침에 쓰리펄 고기 최 등급을 했어. 쓰리펄 그래갖고 하고 전부 다 고생 많이 했는데 부부 다 동반해서 미국에 다 여행 가자고 자기가 주선할 때가 올 가을에 가자고. 그 지금 벌써 7년이라도 지금 몇 년이죠? 9년도 안 돼도 지금 연락이 안 오네. 내가 연락했어요. 빨리 미국 티켓 내놔라고 했더니 우리 채권 소멸시효 몇 년이라고요? 3년이죠? 소멸시효 지냈대. 들어봐서 내가 알았다. 자, 그래서 이게 1등에서 뭐 빠졌다고요? 법인 등기부등본. 빠졌어요. 법인 등기부등본. 빠지면 안 됩니다. 위임장 할 때는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다 들어와야 돼. 자, 4번 봅니다. 교회는, 아까 했다죠? 교회는 필수 서류 3가지 오는 절대 누락하면 안 돼요. 부수는 한두 개 빠져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4번에 교회에서 가끔 전화 옵니다, 저한테. 이런 자료가 잘 없거든요. 유튜브에 잘 없는데,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 온 것 같아요. 없는데. 저도 이게 은평구 대종도 있는데, 만약에 입찰되겠다고 하면은, 말이 쉽지. 자, 교회에서 하더라도 교회에서 이게 좀 실체가 좀 분명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서류가 이게 3가지, 4가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쭉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입찰된 의뢰를 제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항공협회 16년을 했거든. 하니까, 많이 안다, 많이 모른다. 많이 알아야 되겠죠? 자, 너무 물건을 입찰되어 간다 하는 거는 정말 많이 알아야 됩니다. 틀리면은 큰일 나죠. 아까처럼 3억인데 30 썼다 하면 아무데 맞고 난리 나죠. 자, 이런 서류가 필요하다. 자, 5번 봅니다.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그러고 기타 관공서 작성 증명서 발행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안 된다. 6월 초. 몇 달요? 6개월. 그죠?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지 6개월이 넘었다. 7개월 됐다. 1년 됐다. 법인 등기부등본 1년 됐다.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13번. 마당 없는, 자, 17에 7을 발급합니다. 자, 우리 수강생 눈물 흘리고 있어요. 근데 왜냐 했더니, 지금은 다 고수가 됐는데, 이제 초창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이 낙찰 받아왔대요, 이거. 자, 얘만 보세요. 지금 뭡니까, 지금? 지분이죠. 주택의 지분이다. 해가지고, 낙찰 받았어요. 좋다고 받은 겁니다, 여기는. 자, 괜찮죠? 그죠?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자, 여기 낙찰 받았는데, 미납이면 왜 됩니까, 수강생이? 이 있죠? 370만원. 왜 띄었느냐? 아니, 낙찰 받고, 한번 방문했더니, 그 주인장이 나오더니, 그 쪼가리, 마당도 없는 거 받았었거든. 마당도 없는 거. 자, 지금 봅니다. 경매가, 필지가 몇 필지입니까, 지금? 한 필지죠? 1769 한 필지예요. 한 필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지분이 딱딱 대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2분의 1씩. 자, 땅은 몇 필지라고요? 한 필지. 176 한 필지다. 그래서 전자지도를 보면은 스카이뷰를 보면요. 자, 아까 사진이어서 찍은 겁니다. 차가 있죠? 요것만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마당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요거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죠.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잔금을 내야 되는 말아야 되니까 무조건 된 겁니다. 말도 못해. 너한테 가서 야 니 왜 뛰었나 그러면 내가
나 이거만 봤나, 이거만 봤나, 이거. 봤는데 마당은 없더라. 없는 거를 반쪽, 그물만 앉아, 요 땅에 절반을 받았는데, 이거 제대로나, 이 말이에요. 공부받아고 참 난감하죠? 그래서 결국은 뛰었습니다. 뛰어가지고, 저한테 와서 눈물을 한 통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얼마 뛰죠? 370. 자,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정도 또 달렸습니다. 공유자가 웃으면서 하죠. 나머지 공유자가 이런 사건 벌였어요. 자, 그래서 울고불고 하길래 내가 봅니다. 여러분도 답 사러 갈 때 잘 하라는 이야기죠. 잘 가서 똑바로 보고 땅이 몇 평인지 건물이 몇 평 잘 따져야지. 필지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개인이 옆에까지 인사하면서요. 도로가 있는데 골목이 있는데 요 땅인데 이 땅인 줄 알고 낙찰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신있거든. 이 땅은 푹 끄져갖고 영 이상한 건데, 자신있고, 이인 줄 알고, 이구나, 그거 낙찰받아. 낙찰받고 공견에 엉터리라. 답이 잘못됐어. 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울고보고 하길래, 자, 53,000짜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낙찰받을 잽이 안 되죠? 근데 땅이 240평. 내가 버터 보니까, 도이 되겠다. 봅니다. 17에 24368. 자, 원장님이 수강생이 10% 뛰어 310원 뛰어갖고 앉아있는데 보면 좀 미안죠? 자, 요겁니다. 임야인데 고성군의 임야인데 53,000원이 그냥 퍼뜩 봤어요. 보니까 고성군의 임야가 248평인데 여기 이제 묘가 하나 있죠, 그죠? 묘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요 임야입니다. 맹지입니다. 맹지. 그죠? 맹지고 그렇게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요거는 그냥 주도 좀 그런데, 자, 그런데 요거를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아서 찍어갔어요. 1등 했어요. 지금은 이제 저게 대학원에 지금 이제 부동산 대학원에 지금 졸업반입니다. 졸업반. 자, 1등 했어요. 그래가지고 낙찰받아 됐어요. 해가지고 여기에 왜 그러면 이게 그러냐 하면요. 이게 지금 감정을 보면요. 900만원입니다. 900만원. 요 평수에 11,000원 해가지고, 자, 공시가는 1,100원인데, 제곱미터당 11,000원이 뭐, 자, 우리 평당 얼마입니까, 이거는? 평당. 평당 어떻게 생각하죠? 11,000원인데. 3.3을 곱합니다. 그럼 얼마요? 33,000원이다. 33,000원에 240m 단길에 900만원. 자, 900만원, 근데 와 5만원입니까? 1차 가격이. 오른쪽에 뭐 때문에 그런지요? 묘가 있으니까, 묘가 지금 3개나 있으니까 요거를 감안해서 묘 한 기당 1년한데 300만원 이야기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900만원 빼뺀 겁니다. 그래서 감안해서 53,000원. 자, 이거 받았어요. 낙찰 됐어요. 자, 묘주인이 찾아올까 안 찾아올까, 이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연락 옵니다. 등기부 등본 뭐 연락 옵니다. 만나죠. 자, 제가 그다음 쭉 보니까 경매에서요, 공장, 아파트, 농지, 그 다음에 선산에 있는 조그마한 선산의 묘, 부부들 묘 있는 거, 요 4개 다 날렸어요. 공장 하다가 당장 부숴나가지고. 그럼 제일 먼저 돈 버리면 뭘 찾아오느냐? 묘부터 찾아옵니다. 알겠죠? 그리고도 이제 만났어. 만나니까, 네, 그래서 갈 때 딴 거 가지 마라. 요거 가라, 요거. 요거 가서 얘기해줘, 요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게 좀 그렇네. 감정서는 감정서인데 여러 필요한데. 자, 감정서 가서 뭐를 강조해야 되느냐? 강조를 뭐 해야 됩니까? 5만원 강조합니까? 900만원 강조 요걸 해야 됩니까? 요걸 해야 되겠죠? 자, 요거를 강조를 해라. 자, 900만원짜리인데 얼마 살래? 그래서 이제 500만원 달라했대. 500만원. 깎아서 500만 쭉 들어왔는데 좀 빼달래. 100만원. 그래서 빼줄게.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370 손해반 거 있죠? 그거 다 해결됐죠? 그래서 10% 뛰면 저한테 와서 우울부고 하면 됩니다. 우울부고 하면 제가 들어봐 사람 구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본전 지냈다. 그래서 마당 없는 주택을 낙찰받는 사람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여러분도 쏘가요. 저기 마당도 있고, 그림 보기에는, 그림에 마당 있잖아요, 이게.
이거 보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안에 속내를 봐야 되지.